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제 두 가지 건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2002년 사건부터 좀 해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표적 그 수사였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중앙당 차원에서 요청한 돈을 받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책임을 모든 이제 책임을 후보가 지게 된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민주당 진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도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진실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스르스쳐 넘어갔거든요. 예. 요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800만 불 갖다 주고 뇌물 받은 것도 인정이 돼서 징역 7년 6월을 무려 받았는데 네. 본인이 마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입장문을 막 냅니다.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이 김민석 후보자가 2억 원 받은 사건도 전형적인 금품 비리예요. 이것도 다 확정 판결 난 거잖아요. 확정 판결이 났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 SK라는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캠프 사무실로 SK 임원이 2억 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본인 주장은 그런 거죠. 영수증 처리를 안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내 요청도 아니었다. 네. 당이 요청한 거다. 네. 근데 그게 당시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자금은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 본인이 속한 당에서 좀 기업들한테 요청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아무리 요청을 했어도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헷갈릴 수가 없는 게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네. 2억 원이면 쇼핑백 6개를 낑낑대고 들어야 되고요. 무게로 따지면 23kg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 5만 원권이 없으니까 다 만 네, 원짜리 만 해야 원짜리로 돼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쇼핑백 하나당 그 당시에 막 그런 사건들 현장 검증하는 걸 보면은 네.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거든요. 네. 쇼핑백에. 그러면은 건장한 남자들이 이걸 낑낑대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20 몇 킬로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진짜 투명한 돈이 있고 문제 없는 돈이라면 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부정한 돈이고 불법적인 돈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장면만 봐도 영화 같잖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제대로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다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네. SK 임원이 저희는 기부금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나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아. 그러면 거절을 했어야 맞는 그런 거죠. 돈임을 알고 받았다, 후보자도. 알고 받았죠. 그리고 그게 다 판결문에도 등장을 하는 네, 내용이군요. 판결문에 등장을 해서 이미 언론 보도에서 그 부분들이 일부 지적이 됐고요. 예.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래도 수사받던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담당 검사도 이거를 약간 좀 당시 이제 김민석 시장 후보자의 억울함을 좀 이해하듯이 얘기를 했고 본인이 그때 담당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오히려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를 또 표적 수사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처벌할 건 처벌하면서도 말을 야멸차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뭐 따뜻한 말도 해줬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쇼핑백을 영화처럼 낑낑대고 들고 와서 갖다 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나눠서 정치 자금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부정한 돈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너무 황당한 정도의 법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고 나라 국간을 맡으려고 지금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의 법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네. 이 2억 원, 지금의 2억 원이 아니에요. 2002년도에 2억 원이면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9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2억 원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본인이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인들 측근일 거 아니에요. 네. 나눠서 뭐 선거 비용이 별겁니까? 나눠줘서 밥 먹고
뭐 활동하고 하는데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히 부정한 돈이고, 이게 또 법의식에 그 미약하다는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너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해. 2002년도에 2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그게 걸려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006년도 와 2007년도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선과 총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선과 총선에서는 본인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징금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2000 근데 완납을 하긴 했죠. 최근에서야 상태는. 겨우 완납했죠. 근데 네. 최근에는 본인이 완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세비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월급에 압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면 어차피 압류가 되니까. 압류가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갚는 것이, 진짜 갚으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가져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서 나라에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추징금은. 그 돈은 갚아 나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거의 갚지 않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갚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갚은 돈의 그 수익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이거는 너무, 이 정도면은 자금 처리나 돈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투명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그런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아까 말씀했던 그 강모 씨로부터 뭐 사적 채무 관계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 강 씨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도 좀 돈을 빌리고 뭐 이런 게 또 추가로 드러나면서 네. 또 나오는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이 표현하셨던 게 허위 차용증 의혹인데, 네. 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약간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주의해라, 이렇게 기자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차용증이 진실하냐 안 하느냐 허위냐에 대해서 의혹은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상황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반 국민들이요, 내가 빚만 5억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혹은 빚이 한 5, 6억 정도 있고 재산이 없는데 네. 어디 가서 친구한테 돈 빌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100만 원, 200만 원도 빌리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돌려받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빌려준다라고 하면 여간한 사이 아니면 돌려받기 위해서 뭔가 쓰겠죠. 보증을 쓴다든지 네. 이자라도 그러면 좀 높게 받는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억 4천만 원을 11명한테서 2018년 4월 한 달 동안 네. 쭈루루룩 다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씩 하고, 아까 오랜 스폰서 활동을 했던 강신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한테는 4천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10사람한테는 1,000만 원씩을 빌린 겁니다.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11명에게서 빚밖에 없는 사람이 1억 4천만 원을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네. 뭔가 일반 국민이 정상적으로 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여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담보도 안 잡았죠. 연 이자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제기가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받기 위해서 6개월 뒤에 갚아, 1년 뒤에 갚아 할 건데 처음부터 5년 뒤로 설정해 놨어요. 아, 변제 기간을요? 네. 그거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5년 뒤에 받을 게 이자가 2.5%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이 물가도 오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래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네. 그리고 5년 뒤에 받았는데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5명한테 빌리려고 그러면 5명 다 조건이 달라야 되는데 이 11명이 모든 사람이 빌려준 조건도 같고 차용증의 양식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요. 강신성 씨는 이미 몇억 원 이상을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몇억 원 자체를 김민석 그 현재 후보자한테 무상으로 지원했던 걸로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처벌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과거에 몇억 원씩이나 그냥 공짜로 줬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4천만 원을 빌려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1억 4천만 원을 빌려준 게 5년이면 2018년도에 빌려줬으니까 네.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갚았어야 되잖아요. 안 갚았어요. 근데 안 아무도 갚았어요? 소송도 안 하고 변제 독촉도 안 합니다. 예.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의 차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갚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갚은 시점이 인사청문 서류를 이제 올해 얼마 전에 냈거든요. 네. 그때까지도 안 갚았어요. 예. 그때까지도 채무로 잡혀 있는데 이제 와서
딴 데서 또 돈을 빌려서 갚았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어디서 빌렸으며 네. 왜 이때까지는 안 갚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금 흐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좀 질의하실 부분이 좀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엄청 많죠.